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수학상 첫 번째 시간으로, 첫 단원 다항식에서 식의 종류부터 이제 알아볼 거예요. 보통 이제 다항식에서 바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에서 배운 식들 있잖아요. 그거부터 이제 정리하고, 식의 종류, 이제 앞으로 배워야 될 식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거부터 이제 짚고, 그 다음에 다항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시계 종류가 뭐가 있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식이 있죠. 그렇죠? 식이 있고 방정식이 있고 그다음 부등식, 함수식 이렇게 해서 네 종류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울 이제 요 식 부분에 단항식하고 다항식이 있는 건데 식이라는 건 뭐냐? 말 그대로 그냥 식만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꼴이죠. ax 플러스 b 이런 꼴이고 보통 이제 우리가 여기 a와 b에는 상수들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x 앞에 이거 개수라고 하는데 여기 a 부분하고 b 부분에는 숫자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지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접 구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포진되어 있고요. 이 식에는 이제 항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단항식과 다항식으로 나뉘어요. 그럼 항은 뭐냐? 뭐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합 또는 차로 항이 나누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지금 예시로 써놓은 이 ax 플러스 b 같은 경우에는 항이 ax 항과 상수항인 b 이렇게 해서 두 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 이상이면 다항식이에요. 그러면 항이 하나, 뭐 AX만 있는 경우라든지 B만 있는 경우는 단항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식이라고 하고 항의 개수에 따라서 단항식과 다항식으로 나누는 거죠. 그다음 방정식은 뭐냐? 소위 말하는 등식입니다. 등식. 우리가 얘기하는 등식이 이 방정식이에요. 등호가 있는 식. 미지수가 있으면 방정식. 모든 이제 등호가 있는 식들은 그냥 등식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미지수와 등호가 있는 식을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하고 최고차항의 차수에 따라서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이런 식으로도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시로 해서 ax 플러스 b는 c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미지수가 몇 차죠? 1차죠. 그래서 1차인 경우에 우리가 1차 방정식, 여기가 제곱이면 2차 방정식, 이렇게 해서 이름이 붙여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은 등호 대신에 부등호가 있는 식을 얘기하죠. ax 플러스 b는 c보다 크다, 뭐 작다도 있고,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도 있고, 이런 부등호가 있는 식을 우리가 부등식이라고 한다. 나중에도 또 배우겠지만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방정식을 푼다라는 의미가 x 값을 구하는 거고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x의 범위를 구하는 거죠. 예. 얘도 마찬가지로 이 부등식의 최고차항의 차수에 따라서 1차 부등식과 2차 부등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가적인 이름들이 그렇게 해서 붙여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함수. 함수도 이제 식이 있죠. 이제 2단원 들어가고 뭐 이러면서 함수를 배울 거예요. 3단원에 있나요? 아니, 2단원에 있을 겁니다. 그죠? 2단원에 있거든요. 2단원 들어가면은 이제 함수에 대해서 배우면서 합성함수랑 역함수 이런 것들 나중에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학기에 있는 부분이죠.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런 것들 배울 건데 우선 1학기 때는 1차 함수 복습하고 2차 함수 복습하고 이럴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쓰이는 식들이 함수는 다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함수 나올 때마다 새로운 걸 배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함수식에는 이제 기본형, 일반형, 표준형 이렇게 해서 세 종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세 개를 다 해석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함수 파트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이제 또 차차 배워보도록 하고, 얘도 함수식도 최고차항의 차수에 따라서 1차 함수, 2차 함수, 그리고 식의 모양이 형태에 따라서 유리함수, 무리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들어와서 배울 함수들이에요. 여기다 추가할 거는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함수,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면은 가우스가 들어가 있는 함수, 이런 건데, 함수라는 건 뭐죠? x와 y의 관계식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y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최고차항의 차수가 2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수, 2차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꼴을 함수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할 때까지 요 네 가지의 식이 있다라는 거, 잘 알아놓으시고, 이름이 어떻게 붙여지는지, 그리고 단항식이 뭔지, 다항식이 뭔지, 개수에 따라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거잖아요. 그쵸?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이라는 게 갑자기 뭐 갑툭튀 하는 것도 아니고, 중학교 때 배운 요만한 중학교의 개념이 있다면 여기다가 살짝 살을 붙인 게 고등학교 수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식 네 종류로 해서 분류해보고 각 식의 적으로 어떻게 이름이 붙느냐, 요거까지 지금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 알아볼 게 이제 다항식이죠. 다항식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볼 건데, 이제 용어 정리부터 하고 들어갈게요. 뭐 아는 친구들은 중학교에서 배웠던 거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중학교 때 좀 부족했던 친구들 있으면은 중학교 거를 다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 수학상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동안 놓쳤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커버하는 것도 괜찮은 공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잘 듣고 꼭 복습하시고 이러시면 됩니다. 다항식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리 해가지고 이런 2차식이 있어요. 최고차가 2차니까 우리가 2차식이면서 뭐라고 부를 수가 있죠? 다항식이라고 부를 수가 있죠. 항을 어떻게 나눈다? 덧셈 뺄셈 기준으로 해서 나누시면 항이 몇 개죠? 3개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미지수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A, B, C도 미지수처럼 보이겠지만 이런 거 다 숫자로 들어가요. 뭐 5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자리가 A, 이 자리가 B, 이 자리가 C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x제곱, x제곱은 2차잖아요. 그래서 2차 항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1차니까 1차 항. 미지수가 없는 항은 이 숫자로만 되어 있는 항이다 해서 상수항이라고 해요. 그래서 2차 항의 개수, 개수라 함은 이 미지수 앞에 붙어 있는 숫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항의 개수, 그리고 1차 항의 개수는 B, C는 상수 또는 상수항이라고 하죠. 상수와 개수의 차이 아시겠죠? 예. 그리고 2차 항은 AX제곱 요 자체가 2차 항이고, 요거는 1차 항, 요거는 상수항.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동류항이라는 거 배웠었죠. 중학교 때, 중학교 1학년 때 문자화식 하면서 배웠었잖아요. 동류항끼리 계산한다. 뭐다?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이에요. 예를 들어서 5x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5 더하기 x 마이너스 x제곱 이래버린 이런 식이 있다라고 하면 요 x가 1차잖아요. 그쵸? 요거랑 여기 1차랑 이렇게 해서 이 항과 이 항의 개수끼리 더해가지고 어떻게 되죠? 5 더하기 1이죠. 그쵸? 1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6x, 요거랑 요거 해서 2차 항끼리 개수끼리 먼저 계산을 하면 플러스 1 x 제곱, 1은 생략하죠.
그 다음 상수항은 혼자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차수가 큰 거부터 해서 우리가 정리가 가능하죠. 이렇게 해서 정리할 때 동류항끼리 계산한다라는 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동류항이라는 것은 뭐다?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그렇죠? 다항식 정리하는 방법. 방금 이제 하면서 어떻게 했었죠? 동류항끼리 먼저 계산을 하고, 그렇죠?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먼저 벗어나게끔 그렇게 계산을 먼저 해주고, 나눗셈이 있으면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꾼 다음에 역수를 취해줘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동류항끼리 모아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계산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내림차순이나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해주는데 보통 식은 내림차순으로 갑니다. 차수가 점점점 내려가죠. 그쵸? 여기는 상수항이고. 이렇게 해서 전개하는 걸 내림차순이라고 하는 거고요. 차수가 점점점 올라가게끔 정리하는 거를 우리가 오름차순이라고 합니다. 오름차순일 때는 어떻게 정리할까요? 상수항 먼저 쓰고 그 다음 1차 항, 그 다음에 2차 항 이렇게 해서 차수가 올라가는 이런 식의 정리가 오름차순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몇 개만 해보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괄호를 벗어나야 되는데 요거 앞에 거 같은 경우는 앞에 부호나 뭐 분배해줄 숫자가 안 곱해져 있죠. 이럴 때 이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라고 괄호 바깥으로 나와주고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으니까 세 개의 항에다가 다 분배를 해서 마이너스를 달아주던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꿔서 괄호 밖으로 나와주면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해서 분배해서 나온 상태에서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x제곱하고 마이너스 x제곱은 소거될 거고 마이너스 2랑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랑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5 이렇게 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보통 그냥 다른 얘기 없으면 내림차순이 정답이에요. 근데 뭐 이거 오름차순하고 내림차순의 개념을 물어보려고 문제에다가 뭐 식을 정리한 다음에 오름차순으로 정리하시오, 뭐 계산하시오 이래버리면 거기에 맞게끔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예시 하나 더 들어보면 조금 더 이제 복잡하게 해놨는데 분배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쵸?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가 곱해져서 분배되면 2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 이렇게 해서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얘랑 얘가 동류항이니까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겠죠. 그렇죠? 물론 얘도 거꾸로 쓰면 오름차순으로 정리가 되는 거고 내려오면 내림차순 점점 차수가 높아지면 오름차순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꼭 뭐 한번 들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문제집이나 교과서 보고서 꼭 복습하셔서 고등학교 1학년 첫 발판을 탄탄하게 만드시면서 좋은 습관 가지고서 공부하셔야 여러분들 이제 고3 됐을 때 좋은 성적 얻으실 수 있으니까 꼭 복습하시는 겁니다. 감사합니다.